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무슨 보복을 할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다. 오히려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경제 보복을 할 수가 있다. 중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의 국가 채권을 다 팔아버리면 된다. 이래서 중국에 대해서는 이미 세계 어느 나라도 압력을 넣어서 기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중국이 이미 커져버렸어요. 커져버렸습니다. 최근에 그 GDP죠. 저는 GNP라고 그러죠. GDP, 국내 총생산 계산이 지금 나와 있어요. 이것을 PPP 기준, 그러니까 구매력이라고 합니다. 구매력 기준으로 계산한 랭킹이 있어요. 그걸 구매력 기준으로 하는 게 국력을 재는데 오히려 과거 방식보다 더 정확하다고 해서 요새는 PPP 기준으로 합니다. 과거 기준으로 하면은 가장 큰 나라는 미국, 그 다음 일본인데 PPP 기준으로 하면은 그 순서가 바뀌어요. 제일 큰 나라가 미국이고 바로 그 뒤에 중국입니다. 중국.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인도 이렇게 내려가는데 최근 통계를 보니까 미국이 한 14조 달러, 그 다음에 중국이 한 8조 달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일본이 한 4조 달러 이렇게 돼 있습니다. 통계를 가보니까 중국, 일본, 한국 요 세 나라의 GDP 합친 거하고 미국의 GDP가 같습니다. 점점 중국이 더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한 10년 안으로 중국의 GDP가 미국을 능가하게 될 것입니다. 능가하게. 이런 상황이 되면은 중국과 미국은 일종의 과거의 미소 냉전 체제식으로 양극 체제로 가고 상호 존중과 상호 대화가 있을 뿐이지 중국한테 압력을 넣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한국의 통일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아주 심각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미소 냉전과 같은 다시 미중 새로운 냉전, 신냉전이 일어나면은 이 남북 분단이 오래 가지 않을 것이냐. 다만 미소 냉전과 같은 그런 아주 절박하고 처절하고 무시무시한 냉전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중국이 이미 반 이상은 공산주의를 포기했기 때문에 이념 대결로서는 그렇게 각박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걸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라는 존재, 중국이 어떻게 변화해가지고 북한을 언제 버릴 것이냐 하는 여기에 대해서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북한 경제는 오래 가는데, 그러나 그것은 외부 사정이고 내부적으로 북한이 큰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북한에서의 개방, 개혁 또는 이 자유와 바람이 한번 불기 시작하면 그것은 외부에서 아무도 말릴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북한 정권이 그런 변화가 일어나도록 외부에서 촉진시킬 거냐, 그 방법이 뭐냐 하는 데 대한 우리의 고민이 여기에 있습니다. 최근에 이 광화문 광장에 가보셨습니까? 예. 광화문 어떻습니까? 그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난장판이죠. 좀 저는 가보니까 이 양쪽에다 차가 다니는데 중간에 섬처럼 그 소음과 내연 속에 그런 식으로 공간을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무슨 즐거움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거기 지금 세종대왕 동상을 만들기 위해서 자리를 별도로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는 세종대왕 동상은 너무나 전국에 많고 더구나 덕수궁 안에 세종대왕 동상이 있죠. 그렇다면 굳이 거기에 만들 필요가 없죠. 거기에는 이승만 동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승만 동상을 하지 않고 거기에 그러면 이순신, 세종대왕, 조선조 시대 때의 동상을 갖다 놓으면은 외국 사람이 오면은 우리나라가 아직도 조선조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더구나 돈을 보면은 대한민국을 만든 사람은 없고 또 신사임당이라는 뭐 여성분까지 있으니까 가장 많이 보는 게 동상돌인데, 그러면은 이순신, 신사임당, 세종대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과연 대한민국이냐 이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게 생각 없는 사람이
광장을 만들고 생각 없는 사람이 인사를 하고 하면은 바로 그런 국가인권위원장 같은 인사가 나오고 바로 이런 광장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바로 이념입니다. 이념이 뭐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생각을 제대로 놀리고 한 게 바로 이념인 것입니다. 이념이 없는 시장이, 이념이 없는 대통령이 인사를 하고 건물을 짓고 하면은 거기에 뭐가 빠지느냐. 혼이 빠져버려요. 혼이. 정신이 없고 혼이 없으면은 뒤숭숭합니다. 뒤숭숭. 건물도 뒤숭숭하고 관리하는 것도 뒤숭숭하고 해가지고 그걸 보고 나오면 머리에 뭐 남는 게 하나도 없게 됩니다. 아서 슐레힌즈라는 유명한 미국의 역사학자가 미국의 분열이라는 책을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쓴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어요. 한 국가를 망치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기억을 말살하는 것이다. 국가의 기억을 말살하는 것이다. 바로 이게 오늘날 한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기억은 뭐냐? 동국 대통령에 대한 기억, 6.25에 대한 기억, 근대화에 대한 기억, 월남 파병에 대한 기억, 서울올림픽에 대한 기억, 민주화 투쟁에 대한 기억, 북한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북한이 왜 저렇게 못 살냐에 대한 기억, 아웅산 테러에 대한 기억, 1.21 청와대 습격 사건에 대한 기억, 8.15 유경수 여사 암살 사건에 대한 기억, 카알리 폭파 사건에 대한 기억, 이게 국가의 기억이에요. 이걸 말살시켜 버리면 그 국가가 정신이 없어져가지고 혼이 빠져가지고 멍하게 되어버린다. 치매라는 게 꼭 사람한테만 오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도 치매가 와요. 어떻게 하냐? 기억장치가 없어져 버리면 치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뭐 이야기하는 거, 제가 글을 써서 생활하는 거, 또 글을 써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그 힘의 원천은 저 머릿속에 있는 기억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가지고 있는 기억이 다 날아가 버렸다 하면 저는 글자 하나를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집에 가도 전부 다 쓴 사람만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부모를 무슨 친구처럼 여긴다든지 이런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한국이 지난 한 30년 동안 그런 과정을 밟기 시작을 해가지고 한국이 사람은 젊고 체력은 참 좋은데 이 치매기가 있다 이렇게 돼버리죠. 치매 초기 증상을 보내는 게 한국입니다. 치매의 초기 증상이에요. 기억력을 테스트를 하면은 이게 치매가 왔는지 안 왔는지 알 수가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 보고 젊은 사람들 불러가지고 6.25가 언제 났느냐 알아. 그래서 대충 1950년대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그건 합격점수죠. 꼭 1950년이라고 이야기 안 해도 그게 아니고 혹시 일제시대 때 일어난 거 아닙니까? 또는 일본이 쳐들어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든지 6.25 남침하니까 그걸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남쪽에서 쳐들어간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반응이 나온다든지 하면 이게 치매기가 온 건데 미안하지만 지금 한국에서 그런 일이 총체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장치를 어떻게 살리느냐, 한 30년 동안 기억장치를 망가뜨리는 운동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기억장치는 양쪽으로 망가지고 있어요. 한자를 안 씀으로써 우리의 전통 역사로부터 멀어지고 좌익들이 한국 현대사를 때려 부수면서 현대사에 대한 기억이 말살되고 해가지고 이 좌익 득세와 한글 전용에 의해서 한국인이 가져야 될 기억장치가 마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바로 우리 국가가 꼭 기억해야 될 그 기억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기억의 양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자료의 보고입니다. 보고. 문제는 보고를 스무디 하고 그걸 가지고 있다가 돌아가셔버리면은 그처럼 아까운 게 없습니다. 우선 예금 잔고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게 아까운 게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아까운 것은 그것도 아깝지만 기억을 가지고 있다가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가 돌아가시는 순간부터 그게 없어질 버리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그 기억 장치에다가 이 코드를 뽑아가지고 내가 하면은 젊은 사람들한테 전해줄 거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현대사 강조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코드를, 기억을 어떻게 하면 전해줄 거냐 하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정치 세력이 어딘지 아십니까? 한국에서 제일 큰 정치 세력, 당을 만든다면 제일 큰 정당이 어디냐? 바로 50세 플러스, 그걸 어떻게 보면 노장층이니까 노장층, 노장당, 이름을 노장당, 50 플러스 정당, 이름을 50 플러스라고 붙이면 그걸 정당